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아동복지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동복지 법령과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대상별로 그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보육과 관련된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그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보육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또 보육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육 아동, 그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 아동복지에 있어서 이 보육 문제, 또 보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보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도 보시면서 또 교수님 얼굴 또 눈빛도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익한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5 보육 아동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제1절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2절에서는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수업에 임해야 될 것은 보육 아동이 무엇인가, 또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보육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육 아동의 개념, 또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도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 아동은 쉽게 말하면 보육을 하는 아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이 대상이 되는 아동, 그러니까 보육을 받을 만한 그 시기에 있는 아동들을 보육 아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육 아동은 처음에는요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를 중심으로 하던 자녀적 타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취업을 한 엄마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보육 아동 개념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아동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보호 중심의 타가 서비스를 하다가요, 현재 와서는 아동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육 아동의 개념이 성립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은요, 이 보자가 보호의 보자예요. 그 육자는 교육의 육자예요.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한다. 그래서 보호와 교육. 그래서 보호의 보자, 그 교육의 육자. 그래서 보육.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육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이 보호와 교육을 하는 대상의 아동들을 보육 아동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 아동의 개념은요, 196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요보 아동의 단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구빈 행정으로서의 보육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고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 혼란기에 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뭐 보육을 한다든가 아동복지를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1960년대 이전 시기만 해도 주로 이제 요보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요보 아동의 단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빈 행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1961년도부터 1981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죠. 1961년도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됐죠. 아동복리법 제정에 의해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보육이 이제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61년도의 아동복리법, 이 아동복리법은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 아동복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981년, 그냥 1961년 그로부터 20년 후에 1981년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보편적 복지, 보편적 아동복지의 개념에서 일반 아동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아동복지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961년부터 1981년도까지는 이 아동복리법 이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한 분야로서 보육이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1982년부터 1990년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유아교육으로서의 보육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육이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다가 1991년도, 지난 시간에 또 배웠죠. 아동보육법을 배우면서, 영유아 보육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복지와 교육의 통합적 보육으로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그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의 기능이라면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후에 배울 그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보육시설로서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 부처에서 관장하는 그런 법이 영유아 보육법이고요. 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한다면 복지까지도 통합적으로, 그래서 보호와 복지와 교육이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육의 역사는 단순 보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지고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유아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보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91년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복지와 교육 또 보호가 통합된 그런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961년도 아동복리법, 1981년도 아동복지법,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이 세 가지 법은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 연도 정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딱 담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잘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보육아동의 개념으로서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이제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아동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또 아이는 출산이 됐는데 아동은 보호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 보육이라는 개념을 그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된 것이고요. 이 보육은 사회적 목적과 보육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보호하고 교육한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만 해도 이 역할의 분담이라 할까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여성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그 벌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또 어르신을 돌보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었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여성도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남자 혼자서 돈을 벌어 가지고는 살림살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우다 보니까 이제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남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동을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동이 건전하게 잘 건강하게 잘 성장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 보육시설이 그런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만들고 보육이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아동의 생존과 양육에 대한 아동의 복지권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동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엄마는 나가서 일하고 아빠도 나가서 일하고 그 아이는 그 보호를 받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방치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생존권, 또 양육에 대한 어떤 그 아동의 권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 보육 아동의 개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아동 보육 아동의 개념이 나온 것은 이 여성과 가정 및 지역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그런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죠. 이 가정이 잘 꾸려져 나가야 되는데 이 가정이 잘 꾸려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 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또 필요로 하려면 남자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남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면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성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여성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육아 문제, 어린아이 문제, 또 살림의 문제, 집안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의식이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여전히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이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육아의 문제 또 뭐 역할 분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아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보호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보육아동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보육 문제를 이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보호와 교육, 그 보육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아동에 대한 대표적인 그 법이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영유아. 영아하고 유아. 영아. 갓난아이를 영아라고 그러죠. 유아는 그 윗단계. 그러니까 취약전 단계까지를 우리가 유아다. 이렇게 해서 영유아 보육법. 이렇게 19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 보육 환경이라든가 보육 과정의 운영이라든가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또 영유아의 건강, 또 영양 및 안전, 보육 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어떤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영아와 유아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 보육 아동, 여기서 보육이라는 것은 보호의 보자와 교육의 육자. 그래서 보육, 그래서 보호와 교육의 합성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 그것을 보육 아동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 아동의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1991년도에 만들어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보육 아동이 각종 포괄적인 서비스,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육 아동을 보육하는 그 시설을 우리가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육시설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용어가 보육원이에요. 보육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아동복지의 정책과 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아동복지 시설에 아동 양육 시설에 보육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육원. 이 보육원은 옛날에는 고아원이었죠. 고아원을 요즘은 보육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로서의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양육 시설로 보육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육원과 보육시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자, 보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양육시설로 보육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보육시설은 보육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즉 말해서 어린이집을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 그래서 보육시설 이꼬로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설립,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아동복지를 하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라면 적어도 이 보육시설의 유형 정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간고사 시험 때도 이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의 개념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육.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보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육이란 무엇인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리는 보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보육은 보호의 보자하고 교육의 육자다. 그래서 보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가 영아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그죠? 이 어린이집이에요. 보육시설은. 그리고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육 대상은 누굴까요? 보육 대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보육을 받는,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될 보육 대상 아동들은 누구를 보육 대상으로 하는지,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그래요. 영유아,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취약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동을 영유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그래서 이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의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에요. 보육하는 기관. 그러니까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보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거기는 교육기관이고요.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보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은 또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가 종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폭넓은 개념에서 이 보육시설은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 보육시설 정도는 잘 알아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요. 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육의 개념, 보육 대상의 개념,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 요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육시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을 누가 했느냐, 운영 주체는 누구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말 그대로 국가에서 설립을 했거나 공적으로 공공기관이 설립한 것을 통틀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가 11인 이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아주 크게 이렇게 지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래도 시설이 좋다. 그리고 많은 그 부모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되 그 운영은 통상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대부분은 이 단체나 법인이나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여기서 영유아 11인 이상이지만 통상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큰 규모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를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 법인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1인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도 거기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에요. 통상 우리가 법인 어린이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를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각종 법인, 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한 어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보겠지만,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 법인 외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시 영유아는 21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규모 면에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이나 또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직접 설치를 하고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보육시설의 유형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를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또 직장,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민간 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 아니면은 뭐 단독 건물로 해서 민간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21인 이상이어야 돼요. 21인 이상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육시설의 유형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직장 어린이집. 말 그대로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여기 직장 어린이집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뭐 무슨 이제 시청이나 구청 안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장 어린이집은 그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설립은 그 기업주나 뭐 사장님이죠. 사업주나 기업주가 설치를 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하지만, 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모가 적은 기업도 있고 사업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시 영유아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 점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이 가정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를 5인 이상, 20인 이하, 그러니까 20인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가정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통상 이제 이 민간 어린이집, 그 네 번째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가에다가
상가 건물이나 완전 단독 건물에다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면 이 6번째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그 가정집에 하거나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통상 이제 아파트 1층에다가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연령대가 이제 위에 유아를 좀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갓난아이, 그 영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을 하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두 번째 많이 차지하는 것이 6번째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7번째는요. 협동 어린이집이에요. 협동 어린이집. 말 그대로 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협동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협동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와 그 보육교직원하고 협동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설치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보육시설의 유형은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보육시설의 유형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한다고 했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인 이상 규모고 명칭은 어린이집. 근데 설치 방법은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냥 신고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이제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인가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을 하고 21인 이상,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등에서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20인 이상. 민간 어린이집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누구나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규모는 21인 이상을 보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설립을 하고 5인 이상 규모로 할 수가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데 5에서 20인 이하까지 규모로 보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 어린이집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11인 이상을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의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을 이 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 주체, 규모, 명칭, 설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잡고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설립 주체와 규모, 명칭, 설립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지만 이 보육시설의 유형, 이 7가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도 아동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아동복지의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하고도 또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보육시설의 유형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필수적으로 잘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육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 보육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육시설의 유형, 설립 주체나 규모나 또 운영 주체에 따른 보육시설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좀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